아이고 참 이줍석이 진짜 이런 알을 고작 이런 알을 지금 뽑아놓고는 리스크를 한다고 하냐고. 당연히 리스크가 걸리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알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습니다. 아닌데 미안합니다. 익하니까 아작이 나는 거라는 겁니다. 네, 결국엔 국진당이 여혐, 북혐, 소위 말해서 수구 꼴통 여기를 무조건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진당 후보, 대선 후보는요 결국에 이준석이 싼 똥을 치우다가 대선이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똥 치우다 일 다 본다 이게요. 그래서 진짜 제안 드리는데 특히 민주개혁 진보진영 정당들 어른데 찾지 말고요. 정말 2030 청년 정치를 진짜 저는 유효하다 생각하거든요. 청년 정치를 어른데 찾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줍석의 이 리스크를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 머릿속에는 이대남밖에 없는가 봐요. 이대남이 당대표를 만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모양인데, 예.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말라. 이게 무개념 정치 은어가 도대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이거 일베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대남들이 전부 다 일베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함량 미달이잖아요. 이렇게 함량 미달을 뽑아놓고는, 이줍석을 응원합니다. 이줍석이 새로운 정치를 하기를 응원합니다. 캐싸는 분들 좀 정신 차리시고요. 네. 리스크를 아마 대선 국면에 가면 국진당은 절대로 이런 이준석 리스크를 결국 관리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해요. 그런데 국진당 대선 후보가 자 여가부 통일부 폐지합시다 하면서 이준석 거를 받아갖고 주워 묻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여성 반통일 후보로 낙인 찍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조사고요. 국진당에게 20대 여성에게 1%밖에 지지율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 뉴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줍석 리스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될까요?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실일까요? 저는 이거는 또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세대가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이대남도 이대남이지만 반대로 이대녀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가부 폐지와 같이 노골적인 여혐 정책을 들고 나오면 여성 유권자들이 참 퍽이나 좋아하겠다. 발 줄줄줄 세고 어쩌면 국진당은 대선 기간에 20대 이대녀들에게 0% 지지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공경연하게 흡수 통일을 지지하는 유권자? 그건 일베들하고 정광훈이 같은 아들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2030 남성 유권자들이 전부 다 여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자,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기대처럼 그렇게 전부 다 통일하면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려? 그거는 나중에 통일돼봐야 할 일이지. 북한이 우리를 먹여 살릴지 남한이 북한을 먹여 살릴지는 통일이 돼봐야 하는 것이고 일베와 태극기 모독단들 빼고 누가 이런 공공연한 철진한 흡수 통일론을 지지하겠습니까? 자 이런 건데 결국엔 국진당이 여혐, 북혐, 소위 말해서 수구 꼴통 여기를 무조건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진당 후보, 대선 후보는요 결국에 이준석이 싼 똥을 치우다가 대선이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똥 치우다 일 다 본다 이게요. 이준석이 돌풍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는 겁니다. 이준석이 국진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 국진당을 아마 헬,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이줍석과 줄리가 이 두 개의 좀비 콤비가 결국에 국진당을 지옥으로 안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리서치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민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 여성 중에 국진당 지지도는 단 1%. 단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줍서가 I love, thank you, 당캐. 이줍석의 리스크. 자, 이제 의해야 되겠냐라는. 자, 여기서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어떤 것을 타잔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답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년 정치라는 거, 이거 민주개혁 진보 진영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냐. 차세대 준비된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것은 앞으로 그 당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일이고, 모든 정당들은 바로 그 정당의 20대 30대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당의 진짜 전도 유망한 미래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 당에 있는 어떤 젊은 정치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년 정치인을 길러내고 있는지가, 이게 앞으로 그 정당이 100년을 갈 것이냐 10년을 갈 것이냐 5년 안에 폐가 망신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토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뭐 30대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 근데 이줍석이 뭡니까? 이 국진당에서 이 소위 말해서 수국 꼴통 이 보수 정당이라는 이 국진당, 뭐 이전에는 이제 국힘당, 아니 국힘당이 아니지, 미통당 애들, 자한당 애들, 이런 애들을 키웠냐? 얘들은 고작 1배밖에 못 키워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이제야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개혁 진보 진영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리스크를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우리는 정말 전도 유명한 제대로 된 2030, 40의 젊은 정치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는 정말 시스템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우리 조석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30대 중반 전에 3번 선거를 나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구에서 다 나갔어요. 대구에서 2번은 시의원을 나갔고 한 번은 국회의원 한 번 나갔는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자,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들이요 자꾸 뭐를 있잖아요, 엘리트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막 스카이 나와야 되고 뭐 변호사가 나와야 되고, 물론 필요합니다. 전문직 필요한 거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만 기반해가지고 차세대 정치인들, 차세대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관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래된 정당 민주당일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도 40대 초반 39세에 당선이 됐어요. 자, 오스트리아 총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총리입니다. 34세인데 프루츠라는 분이에요. 더구나 여성 정부 수반입니다. 그리고 핀란드 총리도 있는데 역대 세계 최연소 여성 정부 수반이에요. 산나 마린이라는 핀란드 총리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유럽에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30대 지도자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죠. 이게 낙하산으로 그럼 과연 꽂혔을까요? 이줍석이는 낙하산이에요. 알고 보니까 야는 이 어린 기 어디 우리 말하는 대로 늙은 꼰대가 어린 꼰대를 시켜서 이미지 세탁하려고 써먹다가 이제 리스크까지 되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디를 찾아다녀. 세대 교체를 하작하면서 얼굴마담 찾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많은 정당들도 아직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민주개혁 진보 진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위 말해서 이 기득권 엘리트주의를 확 바꿔갖고 정치
청년 정치,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굴 마담을 자꾸 찾으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얼굴 마담을 찾는다는 건 결국에는 그냥 이미지적으로 실력도 없는데 그냥 이미지적으로 괜찮은 애 한 명 뽑아온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변호사, 전문직 이런 사람들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뭐 스카이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들밖에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하게 시사에 관심 많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혹은 자기 풀뿌리에서 정말로 관심 있게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당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찾으러 다닐 때도 시민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지잡대 나왔거든. 이 사람들이 돈도 없거든. 이 사람들이 흑수저거든. 어디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스카이 찾고 하버드 찾고 얼굴 마담식으로 자꾸 찾는다고요. 자, 당내에서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정말 이줍석 같은 애를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스템화 해야 돼요. 시스템화를 해야 돼. 이걸 시스템화 안 하면 당에서 결코 그 정당은 앞으로 미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엘리트주의에 기반해가지고 맨날 변호사 찾고 뭐 하버드 나왔는 거 스카이 찾고 이래가는 될 일이 아니다. 몇 명은 그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특정의 전문가들을 뽑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같은 의원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유럽에서도 보면 이게 유럽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유럽을 보면은 10대부터 정치 활동을 당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당내 시스템화가 돼 있고, 그래서 10대 청소년 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0대부터 커와서 잔뼈 굵게 시작을 했는 이런 청년 집단이 당내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진짜 풀뿌리 10대, 20대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그리고 자기 직장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자기 정당의 내용 그리고 자기의 정책적 내용들을 풀뿌리로 자기 대중에 기반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야 된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등용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민사회 단체에 일하는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쓰진 않고 자꾸 어디가가 찾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민주당도 특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진보 민주개혁 진보 정당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지 제2의 이줍석 이런 애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짜 차세대 정치인을 육성하는 방법이고, 그 당의 미래는 그 당의 청년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줍석같이 결과지상주의, 시험지상주의 궤변이나 늘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최근에 제일 이슈 많이 되는 거, 서울대 환경미화원 분들한테 시험 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공정입니까? 건물 이름 영어로 써보세요. 청소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청소 노동자를 모욕하는 겁니까? 환경미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소랑은 아무 기업이 상관도 없는 시험 내용들, 건물 이름 이런 거 적게 하고, 결국 이줍석과 다를 데가 없잖아요. 이런 엘리트주의라 이제는 결별합시다. 진짜 엑셀 능력 시험 봐가지고 그게 정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엑셀 잘하는 사람 쓰면 되지. 그게 바로 정치란 거예요. 이준석의 공정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요, 고작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는 이대남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대남들이라고 하는 그 상대적 약점, 사회적 약점을 파고들어서 가스라이팅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모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왜 그렇게 그냥 내비두냐고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자고요. 자, 여기 뉴스에 나온 국진당 앞에서 이렇게 진짜로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이런 청년들을 찾아가서 정치인으로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말? 자꾸 어디서 찾냐고요. 어디서 찾아. 기득권 적폐 논리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보 민주 개혁 진영이 정말로 그 미래를 정말 만들려고 한다면은 정말 아무 때나 찾지 말고 얼굴만 찾으면 안 된다. 정말 이렇게 각오를 가지고 진짜 누구나 정치할 수 있도록 기득권 엘리트주의 싹 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진짜 공정 아닙니까? 그게 진짜 공정 아니에요? 자꾸 어디서 진짜 풀뿌리도 아무것도 없는 어디서 그냥 단지 스카이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하버드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저가 아버지가 유승민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정치에 중단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제안 드리는데, 특히 민주개혁 진보 진영 정당들 어른데 찾지 말고요. 정말 2030 청년 정치를 진짜 저는 유효하다 생각하거든요. 청년 정치를 어른데 찾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줍석의 이 리스크를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